즉 오늘 경매물건에 나온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물건의 감정평가는 언제 했다? 바로 6개월 전, 10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항상 감정평가 금액은요 시세하고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권으로 나온 부동산 위주로 좀 물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노하우 중에 하나다. 안녕하세요. 옥션호TV 임노석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경매 2차의 절차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여러분들 2차의 표를 작성하실 때는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경매 절차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경매라고 하는 건 집행문을 얻어와서, 즉 판결문을 얻어와서 신청한 경매를 강제 경매.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해서 담보권을 갖고 있는 저당권자, 질권자, 전세권자들이 신청한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절차상은 유사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공부하지 않고 경매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절차에 대한 상세교를 같이 보시면 처음에 경매 신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게 되겠죠. 경매 신청을 할 때는 일정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매 신청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그 경매 신청 비용은 누가 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내야 되겠죠. 먼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비용을 내는 건 맞으나 나중에 그 물건이 낙찰되게 되잖아요. 낙찰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낙찰된 그 대금에서 그 채권자가 경매 비용 지불한 걸 가장 최우선적으로 배당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나가는 돈은 맞으나 나중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돈이다. 근데 처음에 이제 경매 신청 비용을 낼 때는요, 그 경매 신청 비용을 전부 다 내는 게 아니라 예납금을 내고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경매 신청 비용 예납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다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내가 낼 수가 있는 돈을 내고 경매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지금 100만 원밖에 없어요. 100만 원만 내고 경매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경매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다가 예납금 낸 게 다 소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 소진이 되면은 경매 법원에서 이제 먼저 내셨던 예납금 다 썼으니 추가로 좀 납부를 해달라는 추납 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더 내시면 된다. 처음에 경매 신청할 때는 많은 돈을 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경매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동산이 경매가 넘어갔다라는 게 이해관계인들한테 송달이 돼야 되겠죠. 각 이해관계인들한테 송달이 전부 다 완료되고 나야지만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가 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런 송달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경매 절차는 진행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개시 결정문이 송달되고 난 다음에는 경매 준비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첫 번째 바로 뭐냐면은 현황조사 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 2주간. 이 현황조사 명령이라고 하는 건 법원의 그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걸 현황조사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상 나가봤을 때 뭐 조사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던가 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던가 뭐 점유관계가 깔끔한 물건이라고 하면은 보통 2주 안에 그 조사가 다 끝납니다. 근데 이 집행관 현장 나가봤더니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 애가 뭐 점유해서 살고 있어. 점유관계가 복잡하면은 조사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현황조사를 나간과 동시에 뭐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평가명령이라는 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감정평가서가 이때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뭐냐면요, 이런 경매 준비 절차는 맨 왼쪽에 봐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오늘 경매 물건에 나온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물건의 감정평가는 언제 했다? 바로 6개월 전, 10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항상 감정평가 금액은요 시세하고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금액을 갖다가 무조건 신뢰하고 그 금액에다 프로테이지를 먹여서 이차의 가격을 선정하시면은 실패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항상 경매 물건 투자하실 때는 그때그때 시세를 조사를 하셔서 이차를 참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매 준비 절차가 진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지정되게 된다. 만약에 이 사건에서 배당받을 채권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 배당 요구 신청 종기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대망의 경매기 지정 공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 신문이나 법원 게시판, 인터넷을 통해서 그 공고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이런 공고가 올라오는 거는 2차 14일 전에 공고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즉 어떤 부동산이 신권의 부동산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물건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밖에 안 된다고요? 14일밖에 안 된다. 2주 동안밖에 열람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좀 짧죠. 보통 우리가 경매물건 투자할 때는 그래도 경매는 한번 유찰돼야 되지 않는가. 사는 신권 잘 안 보거든요. 신권 좀 잘 안 보는 데다가 신권 열람하는 기간도 짧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권에 물건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그 물건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권으로 나온 부동산
위주로 좀 물건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노하우 중에 하나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옥션원을 통해서 그 신권을 따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입찰 공고가 뜨게 된다면 이제 대망의 입찰 실시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법원에 기일날 참석을 해서 관심 있는 물건 입찰하시면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꿈에 그리던 경매 물건을 갖다가 경매 법원 당일날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여러분들께 되는 게 아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은 그동안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갖다가 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로 매각 허가 결정, 매각 불허가 결정 기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봤을 때 그동안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라고 하면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줄 것이고, 만약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오게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낙찰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매각 불허가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이차에 들어갔던 게 무효 처리가 되고요. 물론 이차 보증금 돌려주긴 돌려줍니다. 근데 내가 이차에 들어갔던 게 무효 처리되다 보니까 약간 김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는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는 거를 바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법원 심을 워낙 많이 보잖아요. 법원 심을 워낙 많이 보다 보면은 꼭 이 법원 앞에는 맛집들이 많아요. 맛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날 경매 물건 낙찰 받잖아요. 낙찰 받았으면 또 집엔 그냥 못 돌아가지 않습니까? 같이 온 지인하고 그 앞에 가서 야 축하한다 뭐 한다고 하면서 막 낮부터 막 소주 먹고 막 합니다. 그렇게 막 소주 열심히 먹었는데 일주일 후에 매각 불허가 결정 떨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주 가격만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날 낙찰 받았으면은 기분은 좋지만 추포를 먼저 터뜨리시면 안 된다. 왜냐면 일주일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올지 불허가 결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후에 혹시라도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 이 매각 허가 결정이나 불허가 결정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이의를 받아주는 기간이 또 일주일이 있습니다. 그 이의 신청까지 기간까지 전부 다 지나야지만 대망의 매각 허가 확정이라는 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매각 허가 확정이 떨어져야지 여러분들이 잔금을 마련해서 납부를 하게 되실 수가 있는 거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다라고 하더라도 2주는 지나야지 매각 허가가 확정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각 허가 확정이 떨어지게 되면은 대금 지급 기한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30일 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어떤 경매 물건 낙찰 받으면 일단 2주는 지나야 되죠. 그 2주 지나고 그때부터 30일 이내다. 낙찰 받은 날부터 6주 이내 여러분들 잔금을 마련해서 법원에다 납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매각 대금 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부동산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대금 지급 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납부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2차에 들어갔던 거 무효 처리가 되고, 내가 처음에 냈던 2차 보증금 10%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권리 분석이나 시세 분석 같은 걸 잘하고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2차 보증금 10% 손해보는 일이 안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건은 종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을 미납해서 다시 나온 사건을 갖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런 사건을 재매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재매각 사건은 2차의 보증금이 10%가 아니라 20%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재매각 사건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셔서 그 2차의 보증금이 몇 프로인지를 확인해서 2차를 참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요 대금 지급 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줍니다. 그 한 번에 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그 사람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재매각 기일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는 또 어떻게든 잔금을 마련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받아주지만 원래 내라고 했던 날짜보다 늦게 냈죠? 뭐를 물어야 되겠습니까? 연체 이자를 물어야 된다. 만약에 연체 이자를 포함해서 납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재매각 절차는 취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대금 지급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배당표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동안 채권자들 돈 받기 위해서 오래 기다렸죠? 대망이 얼마씩 받을 수가 있는지가 결정되게 되고요. 매각 대금의 지급 및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배당 기일 같은 경우는 대금 납부하고 한 달 정도 후에 배당 기일이 잡히게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경매 신청할 때 처음에 예납금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납금은 조금 내게 되면 나중에 추가 납부를 하지만 처음에 내가 예납금을 낼 때 돈을 많이 냈어요? 돈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 남은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잔액을 반환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은 기록계로 송부가 됨으로 인해서 경매 절차는 시작과 끝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경매 절차의 상세 개요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